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김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질환이란 척추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형태와 성상이 변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쯤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척추의 구조는 목, 등, 그리고 허리로 구성이 됩니다. 목에는 7개의 뼈, 등에는 12개의 뼈, 허리에는 보통 5개의 뼈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목은 뒤쪽으로 굽은 커브, 등은 앞쪽으로 굽은 커브, 허리는 다시 뒤쪽으로 굽은 커브를 이루어서 직립보행에 유리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척추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서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해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 척추관 협착증, 또 척추 측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해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간판, 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주변의 신경을 압박해서 요통이라든지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척추관 신경 앞쪽에 정상적으로 수액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거나 또 신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인으로서는 반복적인 자극,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들, 또한 잘못된 자세,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퇴행성 요인, 그리고 외부 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가장 먼저는 허리가 아프십니다. 요통이 있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또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손이나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근육통이 아닌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힐 때 엉덩이에서부터 허벅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방사통증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양말을 신는 등 평상시에 허리를 쓰실 때 엉덩이와 허리 쪽에 불편감이 많으실 때도 자가진단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치발 혹은 뒤꿈치로 걸을 때 잘못 걷거나 심하게 뒤뚱거릴 수 있는 증상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렸을 때 엉덩이에서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심하시다면은 반드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증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라든지 또 물리치료, 간단한 운동요법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병이 깊어지시면은 그러한 치료에는 큰 반응이 없어지십니다. 그럴 때는 경막의 주사, 또 신경근 차단술을 통해서 그 증상의 회복을 보실 수가 있고, 신경이 많이 압박되거나 또 신경학적 결손, 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위약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로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 허리 및 다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노란색에 있는 신경이 주위에 있는 디스크 구조물이나 뼈 구조물, 인대 구조물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이상 없이 지내질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그 좁아진 경도가 심해졌을 때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서는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또 외상성의 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보행 시 다리의 저림이라든지 또 다리에 대한 감각 이상,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증상이 심해질 때는 힘이 빠지는 하지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진단법으로는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다리의 저림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서 다리가 터질 듯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쉬었다 가고 다시 걸어가고 쉬었다 가고를 반복하신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더 증상이 힘들고 조금씩 걸어지면 편해지는 상태가 있는데요. 움직임이 없는 밤 사이에 신경 압박이 좀 더 심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엉덩이와 허벅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사통에 있는 증상이 한 줄로 쭉 이어진다 그러면 또 척추관 협착증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입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고 신경이 눌리고 있는 범위가 깊지 않을 때는 약물요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에 대한 도수 치료라든지 간단한 물리치료, 또 운동요법을 추가한다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경증일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급성으로 발생되기보단 만성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병이 발견될 당시에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막 외 주사나 신경근 차단술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 자체가 힘들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주무시는 것까지 힘든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척추 내시경 수술로 인해서 압박되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척추에 변화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척추는 앞뒤로 봤을 때는 목은 뒤로, 등은 앞으로, 허리는 뒤로 커브를 갖고 있어서 직립 보행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앞으로 봤을 때는 일자가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척추의 앞에서 본 커브가 좌우로 균형이 맞지 않을 때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몸의 좌우가 기울거나 돌아가게 되어 있는 현상이죠. 이러한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는 나쁜 생활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좋지 않거나 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했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대부분 소아에서는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요추의 밑에 부분 3번, 4번, 5번 신경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받쳐주고 있는 척추 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숙이거나 피거나 운동을 하실 때나 이러셨을 때 허리가 좌우로 휘어 있으면 운동에 대한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또한 척추 측만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보다 허리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등을 함께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척추가 휘어있는 각도가 너무 많아서 소화불량이 생긴다거나 또 심폐기능의 저하까지도 오게 됩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의 자가진단법입니다. 보통은 전신 거울로 보셨을 때 어깨의 위치라든지 골반의 위치의 차이로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전신 거울에서 목이 한쪽으로 휘어 있다든지 어깨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골반의 위치가 다르다든지 했을 때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선 자세에서 앞으로 쭉 숙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뒤에서 봐주셨을 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위치 차이가 있다면은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20대에 어렸을 때부터 발생된 척추 측만증은 여러 가지 보존적인 도수 치료, 또 자세에 대한 교정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 발생되는 노인성 척추 측만증은 측만증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그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원인이 있을 때는 그쪽 부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실 겁니다. 또한 측만의 정도가 60도 이상, 또 130도까지도 이렇게 심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아의 경우는 성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빨리 교정을 해줘서 척추 측만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고령에서 발생된 노인성 척추 측만증의 같은 경우에는 그 측만증이 발생되는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척추 질환의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협착증, 척추 측만증에 있어서 증상이 발생하셨을 때 경구치료 약물요법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나 비마약성 진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다른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쓰게 되고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해열 진통제 또는 소염 진통제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의 차이를 보시면 열을 내려주는 것들은 해열 진통제, 또 염증을 제거해 주면서 증상을 호전시켜 주는 게 소염 진통제. 결과적으로 이 두 약의 목적은 통증을 줄여준다, 진통 효과에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해열 진통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타이레놀 성분, 소염 진통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는 두통약이라든지 생리통약이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염 진통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위장장애입니다. 약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시면서 위장보호제나 또 식도염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처방해 드립니다. 다음은 척추 건강의 해로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료를 보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어떤 운동이 좋아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여쭤보는데요. 좋은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피해 주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컴퓨터 업무 등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의자에 앉는 자세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다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게 마련인데요. 한 5분, 10분 지나다 보면 다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허리나 목이나 척추에 나쁜 데미지를 많이 쌓이게 되죠. 두 번째는 장시간 바닥에 쪼그려 앉기입니다. 바닥에 앉는다면 의자에 앉는 거에 비해서 허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허리 밑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잘 유지해서 앉을 수가 있는데, 기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를 겹친 채로 앉는 양반다리입니다. 앉아서 다리를 겹치게 되면은 고관절에도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자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댁에서 많이 침대처럼 소파를 사용하시는데요. 척추 건강에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혼내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허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다른 방식으로 혼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높거나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높거나 딱딱한 베개를 사용했을 경우에 경추의 위치가 앞에서 봤을 때 많이 수그려집니다. 이렇게 많이 수그려졌을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척추 질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요즘 많이 하실 거예요. 하루에 5시간, 10시간.
그렇게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목이나 허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안 좋은 거 알아봤으면 이제는 척추 건강의 이로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5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흔들어 줍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도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척추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다시 잡아주고 원래 하시던 업무를 보시면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허리를 바짝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평소 복부에 힘을 줘서 등을 곧게 펴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네 번째는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목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또는 쓴 자세에서 앞을 주셔야 약간 위쪽을 쳐다보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때 옆에서 보시면 아주 바른 자세로 하고 계실 겁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걸으실 때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나한테 적절한 운동인지는 전문 치료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으실 때입니다. 웬만하면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일이 있으면 좀 젊으신 분들한테 대신 들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내가 들어야 될 때는 허리를 핀 자세로 그대로 앉으면서 물건을 들고 허리를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어서 주시는 게 무리가 덜 갑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입니다. 1시간마다 한 50분에 한 번 정도씩 목과 허리, 팔을 스트레칭 해주셔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과 척추를 풀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 화면은 50cm 이상 멀리 떨어져 주시고요. 낮은 화면보다는 높은 화면이 좋기 때문에 모니터 밑에 30cm 이상 받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컴퓨터 업무를 하셨을 경우에 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자주 풀어주시는 게 바른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의 예방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있는 자세는 피해 주십시오. 서 있을 때는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면서 시선은 약간 위쪽을 봐주시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충분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입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게 코브라 자세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정도 위치에 손을 놓아주시고요. 팔꿈치를 쭉 펴면서 목을 뒤쪽으로 쭉 신전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10회에서 20회 가량 해주시면 됩니다. 손을 쭉 밀면서 고개를 신전시킬 때 숨을 들여 마셔 주시고 서서히 배, 가슴, 또 이마 쪽으로 내려주실 때 숨을 내쉬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누우신 다음 무릎을 굽혀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의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이 자세를 하시면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해 주시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호흡은 어떠한 호흡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리실 때 들여 마시고 내리실 때 내쉬는 방법으로 하시면 더 용이하실 겁니다. 코브라 자세 같은 경우에는 목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엉덩이 들어 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근력이 쌓이신다면 목, 등, 허리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프랭크 운동인데요. 양팔과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초에서 15초 가량 엉덩이를 들어서 배에다가 힘을 주십시오. 이럴 때 목, 등, 허리에 과하지 않을 정도의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짧게는 10회, 많게는 20회에서 30회까지 운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프랭크 자세는 목, 등,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코어 근육의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근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연세가 너무 많거나 이 운동을 소화하시기 어려운 분한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흔하게 발생되는 척추질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가진단법과 경증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신 경우에도 목이랑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가까운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예스병원 김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